네, 행정행위 유형 중에 도로조명 허가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사옥을 건축하면서 차량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의 지상 및 지하 부분에 대해서 시장 1을에게 도로조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 도로조명 허가가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도로는 일반적으로 공공이 이용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건물 진출입로로 이용하게 되면 결국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자들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신청인의 적격성이나 목적 그리고 사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그리고 공익성의 영향을 고려해서 점용기간이나 점용 면적이나 점용료를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별한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도로조명 허가는 굉장히 재량적인 성격을 많이 갖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도로조명 허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법원은 이건 사랑의 교회 사건인데요. 원칙적으로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주민소송 대상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논거는 뭐였냐면요.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 점용허가, 그 도로점용허가를 정의했고요. 이 점용허가가 본래의 기능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그 사용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재산의 취득 관리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아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도로조명 허가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다, 설권적 행위다, 그리고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본 거죠. 도로조명 허가에 관한 사용료 또는 변상금 부과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적법하게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과된 사용료를 부과시키게 되고요. 위법하게 도로를 점용한 사람들에게는 변상금을 부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청 입장에서는 적법한 점용인지 위법한 점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상금 대신에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사용료를 대신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있게 됐을 때 그것이 중대한 하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갑이 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을이 변상금이 아닌 사용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하자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13년 판결이고요. 자, 그리고 도로조명 허가 일부 취소 판결입니다. 이거는 제2로또월드 출입로 도로조명료 사건인데요. 2019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롯데물산이라는 제2롯데월드를 신축 사업을 한 시행사인데요. 송파구청으로부터 도로조명 허가를 받아 그 허가를 받는 대가로 점용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산정할 때 이제 송파구청에서 건물 부지랑 공원 부지가 함께 있었는데 공원 부지에 관해서도 건물 부지의 가격을 함께 묶어서 이제 점용료를 부과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공원 부지에 관하여 부과된 이 금액에 관한 만큼에 대한 위법한 점용료 부과 처분을 이유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제기되자 송파구청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반환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도로점용 허가 이후에 점용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과거로 회귀해서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보시면 행정청이 도로조명 허가 부분 중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서도 보시면요. 4번의 경우에 보시면요. 지문에서 위법한 점용 허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도로조명 허가 전부를 취소
해야 하며 일부분에 대해서만 직권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송파구청에서 일부분만 돌려준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타당하다, 전체를 다시 도로조명 허가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도로조명 허가에 관한 부관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도로조명 허가는 기본적으로 설권행위, 재량행위였죠. 그러니까 부관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도로조명 허가에 관한 내용을 조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특이한 형태의 허가인데요. 도로조명 허가란 보통은 일정한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축물에 대한 이 접근을 위해서 진출입로를 만드는 게 주로 사례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법령상으로는 이러한 철로나 궤로나 지하상가, 상품 진열대를 위해서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로 사건이 되는 게 공작물의 진출입로에 관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법적 성질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라고 했고요. 원칙적으로 설권행위,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관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은 도로조명 허가에 있어서 그 점용 기간은 매우 행정행위의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에 간다고 봐서 점용 기간에 만약에 위법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도로조명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단으로 도로조명을 했을 때 사용료나 변상금을 바꿔서 적법한 저명 부분인지 위법한 저명 부분인지 행정청이 구분하지 않고 한 경우에 이것이 중대한 하자에 이르는 정도의 처분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제2롯데월드 사건 말씀드렸습니다. 도로조명 허가 부분 중에 건물 부지와 공원 부지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다른데 전체를 건물 부지로 봐가지고 비싸게 도로조명 부담금을 처분을 했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행정청이 나중에 일부분만 직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조명 허가에 관한 주민소송 대상 가능성, 이건 사랑의 교회 사건입니다. 도로조명 허가가 본래의 기능과 무관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도로조명 판례 중에 최근의 판례인 사랑의 교회 사건입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건데요. 서초구청장이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10년 동안 점용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교회를 건설하면서 자동차로 출입할 수 있는 부지를 이제 인정을 해준 건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도로조명 허가가 과도하게 인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지하 부분을 파서 이제 점용하도록 했는데 이거 공공용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인정해 준 것과 다름없다라고 봐가지고 원상회복까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도로조명허가 취소 판결을 하면서요. 자, 이 사안에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소송이 주민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자, 그랬을 때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도로조명 허가가 과도하게 이제 재량권을 남용해서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자,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도로조명 허가가 본래의 기능 또는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가 점용됐습니다. 도로 주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해야 될 도로를 이제 제공했죠. 도로조명 허가를 함으로써. 그래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취소 판결의 사유로서 이 도로는 이 교회에 출입하는 사실은 특별한 집단에게만 제공되어 있다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일반 공중의 통행이란 도로의 어떤 본래의 목적과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제공되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배타적으로 그 종교시설 이용자들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사실은 이렇게 지하를 파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의 영구적으로 준 거나 다름없다. 형식적으로는 10년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위법한 도로조명 허가다라고 해서 취소 판결을 했습니다.
예, 6번 문제는 한옥 여관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 허가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A 시장이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신청에 따른 거부 처분인데요. 우리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청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거부를 받았을 때는 이때는 권리가 아직 주어지기 전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거부 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미리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신청에 대한 사전 통지는 권리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판단 시점이죠. 당연히 신청시가 아니고 처분시입니다. 자, 여러분 신청에 대한 내용 정리합시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가 사전에 주어진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처분의 판단 시점은 처분시입니다. 3번 지문은 건축법 제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행위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법원은 이 건축위원회 심의는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규상 조리상 건축계획 심의 정도는 신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았고, 만약에 건축계획 심의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중요한 절차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는,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단 여지죠. 그쵸? 자,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는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사법심사를 할 수 없지 않죠. 우리나라는 판단 여지를 뭐로 본다고 했죠? 재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재량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죠. 재량권에 일탈, 남용이 있을 때,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일탈, 그 다음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남용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 사법심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지문입니다. 자, 처분 이후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는 것을 이유로 재처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법원은 거부 처분을 했다가 법령 개정이라는 중요한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부 처분 이후에 다시 새로운 사실을 들어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죠.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중요한 절차다라는 거죠. 하지 않았을 때는 본처분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고요. 판단 여지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분 이후에 사정이 변경됐을 때는 재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요. 네, 허가에 붙은 존속 기한에 관한 건데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 일정한 기간이 붙어 있으면 그 기간이 경과되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허가에 있어서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에 붙은 기한이 2개월 정도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요, 사실 건축허가를 받고 2개월 만에 건축을 다 한다고 생각하기 힘들죠. 자, 이 2개월은 부당하게 짧은 기한에 해당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이 2개월은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허가 조건의 존속기한입니다. 따라서 이 건축허가는 계속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유효한데요. 문제는 이 허가에 붙은 2개월이라는 기한이 허가 조건이 딱 2개월 동안만 유효하고요. 2개월 후에는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요. 2개월 이내에 허가 연장을 신청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2개월 내에 허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한은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 허가 조건, 2개월이라는 이 허가 조건의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보십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종기가 도래하기, 즉 2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연장 신청 없이 종기가 도래하면 본처분인 건축허가가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존속기간을 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연장 신청이 없이 된 경우에는 허가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었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 D급 같은 경우는요, 종전 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유효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는 실효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이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이미 실효된 처분에 대한 기한 연장 신청이기 때문에 종래의 허가 처분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효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 실효되기 전에 갱신해야 되는 요건을 지키지 않겠죠. 차이가 없다면요. 그래서 일단은 실효가 되고 나면 새로운 이제 심사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종전 허가와 별개로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보아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의 이유 제시.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때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요거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많이 나옵니다. 신청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긴급한 경우, 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 제시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특정 영업의 허가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제외할 수 있겠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신청한 거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니까 굳이 이유를 안 들어도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사건은 행정행위 중에서 인가처분에 관해서 묻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스토리는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갑 종교법인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지인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 허가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또는 A와 B 사이에 사인들 간의 토지거래 계약을 맺게 되죠. 자, 그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은 사인들 간의 의사의 합치를 행정청이 공적으로 보충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 즉 인가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 효과를 보충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강학상 인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시면 여러분들 신뢰보호 원칙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갑은 이 토지거래 계약 신청을 하면서 이 토지를 대지로 바꿔야지 이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종교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담당 공무원한테 질문을 한 거죠. 자, 이거 내가 토지 형질 변경 할 수 있냐, 그리고 종교시설 건축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당사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1년 내에 회관을 건립한다라는 각서까지 썼고, 그리고 건축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A시장이 헌법상 생산 녹지지역이다 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신뢰보호 원칙의 5가지 요건들 기억나시죠? 먼저 행정청이 일정한 선행처분, 공적 견해 표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그 선행행위를 믿고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되고 이들 선행행위와 그
다음에 당사자가 한 후행 조치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선행 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에 여기에서 토지 거래 계약 과정에서 허가 과정에서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고 공무원이 상담해 준 것이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느냐? 우리 법원은 이 경우는 일반적인 법률 상담이나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을 명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도 이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담을 해준 것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법원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네, 토지 형질 변경 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불허가 결정은 공익과 그러니까 토지 우량농지를 보조하는 공익과 그 다음에 갑이 신뢰한 거죠. 갑이 있게 될 불이익을 상호 교량을 해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요. 그래서 공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아니라면, 그쵸?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면 이는 비례 원칙에 위반한다. 신뢰가 이미 있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공익과 신뢰를 계속 이익 형량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경우는 이미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공익과 비교 형량해서 공익이 크지 않는 한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리을은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쵸? 자, 만약에 갑이라는 그 당사자가 담당 공무원이 답변할 때 하자가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